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초등 5학년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중1 때 정수와 유리수 단원에 나오니까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부모님과 놀이동산 가본 적 있나요? 놀이기구를 타러 가면은 이 놀이기구는 키가 110cm 이하는 탈 수 없습니다. 라거나 혹은 이 놀이기구는 키가 120cm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늘 그 이상과 이하, 초과, 미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상과 이하예요. 이상이 뭐냐면 같거나 큰 수를 이상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1 이상인 수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11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 11도 포함이 됩니다. 반대로 이하는 뭐냐면 그 수보다 작은 수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1과 같아도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보면 11 이상은 11보다 큰 수로 쭉 선이 그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안을 보면 동그라미가 색칠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11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하는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11보다 작은 수에 쭉 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런데 11에도 동그라미가 색칠되어 있죠. 11도 포함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번엔 초과와 미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초과는 뭐냐면 11보다 큰 수를 11초과라고 합니다. 11보다 큰 수는 맞아요. 그런데 11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이랑 서로 다른 점이죠. 그래서 추리선에 포함을 할 때는 11보다 큰 선이라서 쭉 표현을 했는데 11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동그라미가 지금 색칠되어 있지 않아요. 미만도 마찬가지예요. 11 미만이라는 뜻은 11보다 작은 수를 뜻해요. 그러면 11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이하에서는 11이 포함이 됐었죠. 그런데 미만은 11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의 표현을 할 때도 동그라미가 지금 색칠되어 있지 않아요. 이상과 이하, 초과와 미만 요 네 개를 친구들이 잘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 10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종우대반 학생들의 앉은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앉은 키가 77.5cm 이상, 80.5cm 이하인 학생을 모두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77.5cm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보다는 커야 돼요. 그리고 그 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77.5와 같거나 큰 수를 뜻해요. 그리고 80.5cm 이하라고 했으니까 80.5보다는 작아야 하고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수도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80.5와 같거나 작은 수를 뜻해요. 그러면 한번 누가 77.5cm 이상 80.5cm 이하인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우예요. 80.5라고 되어 있어요. 80.5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호는 맞겠죠. 상은은 76.4예요. 77.5 이상이라고 했어요. 77.2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런데 상은은 더 작죠. 그래서 상은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민이 볼게요. 77.5라고 했어요. 77.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 수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정민이도 맞아요. 이번엔 혜인이 볼게요. 79.2예요. 77.5보다는 같거나 크고 80.5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혜인이도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지혁이는 81.2예요. 80.5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지혁이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종호, 정민이, 마지막으로 혜인이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13번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수직선에 나타난 수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장 큰 자연수와 가장 작은 자연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길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단계 수직선에 나타난 수의 범위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수직선을 봤더니 47보다 쭉 크고 52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이 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47보다는
같거나 크죠. 그러니까 47 초과일까요? 이상일까요? 47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47 이상 이렇게 될 거고 52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이하일까요? 미만일까요? 52는 지금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52 미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2단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의 범위에 포함하는 가장 큰 자연수와 가장 작은 자연수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먼저 가장 큰 자연수 먼저 구해 볼게요. 52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2는 포함이 안 돼서 답은 51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자연수는 51이 될 거고 이번에는 가장 작은 자연수 한번 볼게요. 47 이상이에요. 47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4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1과 47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하게 되면 9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98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때요? 서술형 문제도 어렵지 않죠? 이제 다음번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올림, 버림, 반올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글자 그대로 어떤 건 올리고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거는 반만 올리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연 어느 자리 숫자에서 올리고 버려야 되는지를 친구들이 제대로 알면 됩니다. 먼저 올림 먼저 볼게요. 올림이라는 건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141을 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10의 자리까지니까 바로 그 아래 자리수인 1의 자리를 보면 됩니다. 1의 자리가 2죠. 그런데 올리라고 했어요.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2를 10으로 보고 올리면 이제 142가 아니라 150으로 올라갔어요. 이번엔 버림 볼게요. 구하려는 자리의 아래수를 버릴 거예요. 예를 들면 141을 버려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10의 자리까지니까 1의 자리를 보고 버릴 거예요. 그러면 142, 1의 자리가 2니까 2를 0으로 보고 버릴 거예요. 그러면 140 이렇게 변하겠죠. 142가 140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번엔 반올림 볼게요. 올림은 올림인데 앞에 반이 붙어 있죠. 그 뜻은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라는 뜻이겠죠. 아래 자리 숫자가 0, 1, 2, 3, 4면 버릴 거예요. 그리고 5, 6, 7, 8, 9이면 올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171을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1의 자리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죠. 1의 자리가 2예요. 그러면 올려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2는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72에서 2를 0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17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171을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100의 자리까지니까 10의 자리를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10의 자리를 봤더니 7이에요. 7은 올려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5, 6, 7, 8, 9이면 올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10으로 보고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이 아니고 올라가야 되니까 200으로 변하겠죠. 172가 200으로 변했습니다. 어때요? 올림, 버림, 반올림도 헷갈리지 않죠?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야구장에 입장한 관람객 수는 26,183명입니다. 관람객의 수를 올림, 버림, 반올림에서 각각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올림, 버림, 반올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지를 친구들이 문제에서 잘 보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1000의 자리까지 라고 했으니까 지금 1000의 자리는 뭐죠? 1000의 자리는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아래 수인 100의 자리 숫자를 보고 올릴 건지 버릴 건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먼저 올림 볼게요. 1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올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26,000이 아니고 올림을 하게 되면 27,000 이렇게 됩니다.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럼 이번엔 버림은 어떻게 될까요? 1이니까 버려야 돼요.
0으로 생각해서 버림을 하게 되면 26,000 이렇게 됩니다. 친구들이 올림과 버림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반올림을 어려워하죠. 반만 올리고 반은 내릴 거예요. 언제 올릴 거냐면 5, 6, 7, 8, 9일 때는 올리고 0, 1, 2, 3, 4일 때는 버릴 거예요.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를 봤더니 1이에요. 1은 올려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맞아요. 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26,000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올림, 버림, 반올림도 어렵지 않죠. 과연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밑에 자리에서 올려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를 친구들이 정확히 알면 됩니다. 자, 이번엔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림하는 방법이 다른 한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연주는 뭐라고 했냐면 오징어 76마리가 있는데 10마리씩 묶어서 팔 거예요. 팔 수 있는 오징어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76마리인 오징어를 70마리를 팔아야 될까요? 80마리를 팔아야 될까요? 맞아요. 70마리를 팔아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올림, 버림 중에 어떤 걸 한 거죠? 버림을 한 거예요. 연주는 버림 했어요. 준상이 볼게요. 동전 52,740원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꾼다면 얼마까지 바꿀 수 있을까? 라고 했죠. 그러면 1,000원짜리로 52,000원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53,000원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52,000원까지 바꿀 수 있겠죠. 준상이도 마찬가지로 버림 한 거예요. 이번엔 동준이 한번 볼게요. 귤 3,819개를 100개씩 상자에 담아서 포장한다면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림을 했을까요? 버림을 했을까요? 100개라고 했으니까 3,800개를 포장할 수 있을까요? 3,900개를 포장할 수 있을까요? 3,800개만 포장을 해야 되겠죠. 남아있는 19는 버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준이도 마찬가지로 버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은이 한번 볼게요. 42.6kg의 몸무게를 1kg 단위로 가까운 쪽의 눈금을 읽는다면 몇 kg일까요? 라고 되어 있죠. 42.6은 43과 더 가까울까요? 42와 더 가까울까요? 0.6이니까 43과 더 가깝겠죠. 6이기 때문에 반올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소은이만 반올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4명 중에 다른 한 명은 바로 소은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소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2번 서술형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진 수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의 차는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올림, 버림, 반올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는지를 친구들이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그걸 알았으면 바로 그 밑에 자리 숫자를 보고 올릴지 버릴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736이에요. 먼저 1단계. 주어진 수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되어 있죠. 2736이에요.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아래 단계인 1의 자리수를 보고 올릴 거예요.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올릴 거예요. 그러면 30이 어떻게 변하죠? 올려야 되니까 2740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럼 2단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주어진 수를 버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2736인데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1의 자리 숫자를 볼 거예요. 6이에요. 버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2730으로 변하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위에서 구한 두 수의 차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2740에서 2730을 어떻게 하면 되죠? 차라고 했으니까 빼주면 되겠죠. 40에서 30을 빼게 되면 10 이렇게 됩니다. 어때요? 올림, 버림, 반올림도 어렵지 않죠? 다음 시간에는 분모가 다른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